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TV,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2016년도 국가공무원 7급 영어기출문제 어법편 문 3,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I met a student yesterday in the cafeteria who said she knew you. 나는 만났다 한 학생을 어제 in the cafeteria, 구내 식당에서 who said she knew you.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자기가 당신을 안다고, 그녀가 당신을 안다고 말한 한 학생을 만났다. 예, 이 문장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2번. Even though Tim is your friend. 비록 팀이 당신의 친구이지만 he isn't to be trusted with other people's money. 자, 이게 trust 하면요, 이 trust A with B 혹은 trust B to A 해서 A에게 B를 맡기다는 말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수동태가 됐죠. 자, 그럼 B2형법도 한번 보시죠. B2형법은 이렇게 그 가능, 애정, 명령, 원명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뜻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가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는, 팀이 비록 당신의 친구이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용이 별로란 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는 애정으로 번역하시고 할 애정, 가능으로 번역하시고 맡길 수가 없다. 도저히 맡길 수가 없다. 자, 여기서는 문장 전체가 좋습니다. 3번 We suggest that you take a copy. We suggest you to take a copy of the final invoice along with your travel documents. 자, 이 suggest라는 동사가 나오죠. 이런 동사가 나오면요, 가정법 현재를 떠올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가정법 현재라는 것은 원래는 현재 혹은 미래 사실에 대한 좀 불확실한 사실을 가정하는 것인데, 이건 그냥 직설법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직설법 현재를 쓰지 가정법 현재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if절에. 그래서요, 가정법 현재란 말은 거의 잊혀져 버렸죠. 그런데 이것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명사절입니다. if절이 아니고 대절. 어떤 대절이냐 하면 명령, 요구, 제한, 권고 등의 뜻을 가진 동사, 명사, 형용사 뒤에 있는 대절 속에 가정법 현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이거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펄펄 날아다닙니다.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시험 문제에서는 한 해 글 한 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동사라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insist, recommend, suggest, advise, request, order 이렇게 해서 다 어떤 그 당위성 혹은 약하거나 말거나 좀 명령의 뜻이 들어가 있죠. 이런 명령하다처럼 강력한 명령도 있습니다만은 request, 요청하다 이런 강력한 뜻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명령의 뜻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대절 속에서 인 가정법 현재를요, 주운 명령법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암기를 하기가 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 이런 명령의 뜻이 약간이라도 들어가 있는 동사가 나오고 대절이 이어질 때는 그 대절 속에는 동사 원형, 즉 명령법을 쓴다. 원래 가정법 현재입니다만은 명령법과 형태가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틀린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부정일 때는 don't를 쓰지 명령문을 부정할 때는 don't를 쓰죠. go, don't go 이렇게 하죠. 근데 이 가정법 현재에서는 do 동사를 쓰지 않고 그냥 not go 이렇게 주어 not go 이렇게 not만 달랑 붙입니다. 좀 특이하죠. 예. 자, 그러면 동사는 어떤 것이냐? advisable, essential, important, necessary 이렇게 해서 이런 동사들이, 이런 형용사가 나오고 이어서 대절이 나온다면은 그 대절 속에 동사는 이런 말들의 영향을 받아서 원형을 쓰게 됩니다. 동사 원형을 쓰게 됩니다. 원형 부정사가 아닙니다.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과 원형 부정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사 원형은 스스로가 될 수 있죠. 스스로. 한 문장의 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 부정사는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못 됩니다.
물론 형태는 똑같지만은 형태는 똑같지만 부정사는 그냥 준동사입니다. 절대 동사가 못 됩니다. 준동사는 명사는 될 수 있죠. 부정사, 동명사에는 명사는 될 수 있지만은 또 부정사의 경우는 뭐 부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지만은 분사의 경우는 이제 이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런데 준동사는 어떤 경우에도 그 문장의 동사 역할, 서술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명사는 이런 것이 뭐 다 같은 그런 범주의 그룹의 말들이죠. advise, 뭐 advise 동사, advisable 형용사, advice 명사 다 그게 그겁니다. 하여튼 이런 류의 명사가 나오고 대절이 이어진다면 역시 동사 원형, 가정법 현재를 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문을 하나 보시죠. She suggested that he visit her more often. 그녀는 제안했다. 그가 자기를 좀 더 자주 방문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것은 뭐 아주 가벼운 그런 어떤 명령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He visited가 아니고 he visit저도 아니고 시제일치 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이라는 것은 시제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가정법 과거도 마찬가지, 가정 과거려도 마찬가지. 가정법은 시제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직설법하고 가정법과 직설법은 시제 체계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문제에 나온 we suggest you to take 지금 5형식을 썼죠.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썼는데 suggest는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시죠. 이렇게 이거 꼽힙니다. 이렇게는 쓰긴 합니다. suggest 동명사 이렇게 해서 he suggested my going there alone 뭐 이런 건 됩니다. 근데 she suggested me to go there alone 이런 5형식은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런 동사들이 대체로 이렇게 5형식을 좋아하지 않는데 단 order나 뭐 request, advise 이런 말들은 그렇게 5형식으로 to 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이렇게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insist, recommend, suggest 이런 동사들은 advise도 거의 그런 동사입니다. 그런 5형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suggest는 5형식을 안 씁니다. 절대 안 씁니다. 거의 절대 안 씁니다. 물론 실수로 쓰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은 안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여기 시험 문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고치냐 하면요. we suggest you take 대시 생략 되어 있고 you take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원형 부정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동사 원형. 자, 우리는 제안한다. 당신이 가져갈 것을 한부의 마지막 송장, 인보이스는 송장입니다. 뭐와 함께 along with your travel document 당신의 그런 여행 서류와 함께 최종 송장 한 부를 가져갈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정법 현재 대절에 나오는 가정법 현재를 좀 더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he suggested she go 이렇게 쓰죠. 그는 제안했다. 그녀가 즉시 의사를 보러 갈 것을. 자, he recommended that she not go to work today. 그는 제안했다. 그녀가 오늘 직장에 가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not go죠. not go.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she doesn't go 이렇게 하면 she don't go 하시면 안 됩니다. Mrs. Scott recommended that the store provide. 자, the store provide. 원형이 이렇게 나오죠. provide 원형이죠. 그렇죠? 주절은 과거인데도 시절치도 하지 않고 그냥 원형을 써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수동태가 되지만 역시 recommend죠. recommended that the speed limit of this road be. 원형이 나왔죠. 이렇게 be 원형. made the recommendation. 의사는 이런 권고를 했다. 이 명사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뜻은 똑같죠. she take. 그녀가 그 약을 매일 먹을 것을 이렇게 하고 the captain ordered that the soldier destroy the bridge. 그 대위가 캡틴 하면 이제 뭐 이 해군에서는 대령입니다. 굉장히 높죠. 바다에서는 캡틴이 굉장히 높습니다. 캡틴 하면 선장을 말해요. 선장. 대령 혹은 선장이고 이것이 육군 에서는 대위로 씁니다. 캡틴. 물론 이제 운동팀에서는 주장이죠. 주장. 캡틴. 원래 캡티 하면 이게 머리란 말입니다. 우두머리죠. 머리. 캡트.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하시고 그 군인이 그 다리를 폭파시키라고 명령했다죠.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해도 더 많이 쓰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 오형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오더는 order the soldier to destroy the bridge 이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이런 문제는 오더가 여기 만약 나왔다면은 이게 답이 안 되겠죠. 왜냐 이렇게도 되니까. He advised that I finish. 요거 이제 가정법 현재죠. 대절이 나와서 요건 또 이렇게 오형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He advised me to finish. 예, 이 advice란 말도 여기 이 문제로는 성립이 안 되겠죠.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insist, I go, request, be 이렇게 해서 be, 응? be 이렇게 원형이 나왔죠. 형용사가 나오는 걸 한번 보실까요?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My team finish. 내 팀이 끝내는 것이, 저 끝내야 한다는 말이죠.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essential, 필수이다. 그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 필수이다. 연장돼야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B에 나왔습니다. The contract B 이렇게 해서 necessary, 필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꼭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라 이 말이죠. Everyone pay 이렇게 해서 everyone pay 원형이 나왔죠. 이렇게. 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씁니까? 저 밑에 문장은 다 맞는 문장인데 She suggests that a huge storm is coming toward us. 그녀는 여기 suggest는요 제안하다가 아니고 암시하다, 넌지시 말하다 이렇게 말하다 이런 말입니다. 거대한 태풍이 우리 쪽을 향해 오고 있다고 그녀는 말하고 있답니다. 암시하고 있다. 뭐 거대한 태풍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고 제의한다 이게 아니고 suggest는 뜻 자체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제의하다, 제안하다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암시하다, 넌지시 비치다, 그렇게 말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그냥 그렇게 말하다, 사실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태풍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insist가 여기 좀 이제 이것도 헷갈린 데 있는데 그녀의 딸이 매일 빨리 집에 왔다고 주장했다. 이거는 그렇게 막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뭐 당위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매일 빨리 왔다 이거죠. 실제로 왔다는 것입니다. 밑에는 뭡니까? 그녀의 딸이 매일 늘 집에 빨리 와야 한다고 주장하다. 이거는 이제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당위성을 말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뭐뭐 했다. 오히려 과거지향적이죠. 늘 이렇게 했다.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당위성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이 말이고 둘 다 맞는 문장이 뜻이 달라지죠. 예,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you take 가정법 이 현재로 고치는 문제 대절이 대시 시행되어 있죠. 자, 4번 surprisingly she didn't have any objections to make to the proposal. 자, 이것도 사실은 꽤 중요한 건데 굉장히 문제가 헷갈리게 나왔습니다. 좀 얍삽하게 나왔습니다. objections to 뒤에는 동명사를 쓴다고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렸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to 뒤에 동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죠. 뭐뭐 예로 번역되는 어디에 반대하다 뭐 이런 거 또 뭐 어디 예로 번역되는 거 oppose oppose는 be objected 뭐 object to be opposed to 이런 거 다 이제 어디에 반대하다 해서 그 뒤에 to 뒤에는 다 동명사입니다. 아니면 명사가 나오거나. 근데 여기서는 부정사 나오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건요 잘못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보시죠. objections to make to the proposal. 이 to make를 빼버려 보세요. 그러면 뒤에 to 명사 이게 맞는 것입니다. 이게 뒤에 동명사가 오늘 이렇게 to 뒤에 명사가 왔죠. 이게 제가 말한 그 to고 이 to는 부정사입니다. 그냥 이것은 뭐냐? 그 제안에 대해 제기할 반대. 이거는 그냥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뭐 만드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그 제안에 대해 제기할 반대 이렇게 해서 이것은 objection을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입니다. 어디에 이렇게 번역된 to가 아닙니다. 이것은 번역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예 여기서는 그래서 좀 헷갈리기 쉬운데 이걸 바로 보고 정답을 정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문법 문제는 여법 문제는요 자기가 뭐 아는 게 나왔더라도 반드시 다른 걸 통해서 검토 그러니까 어떤 그 확인 사살 이렇게 뭔가 좀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혹시나 자기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답을 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3번이었고 4번은 정답이 안 됐습니다. 예,
문제가 좀 얍삽하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이렇게 얍삽하게 나오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objection to 하면 그냥 그 뒤에 뭐뭐 예 이렇게 번역이 되고 해서 동명사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이렇게 부정사를 사이에 살짝 넣어서 제기할 반대, 어디에 대해 제기할 반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제 평생에 처음 봅니다. 예, 하여튼 오늘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